예. 자, 시장이 뭐 올라서 좋죠. 그러나 힘있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 대한 좀 더 깊은 전략, 머닝,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느냐, 2분기 전략은 어떻게 할까 이건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네, 고민이 많거든요. 당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있었는데 뭐 카드를 안 꺼내네요. 그래서 그 시장은 좀 실망했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대체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파월 의장께서는 지금 관세 우려가 있고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좀 다르죠.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 정설이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그렇죠. 금리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중간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뭐 하나가 명확하게 뛰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파웰 의장께서는 지금은 아직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측면에서는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조금 보수적인, 좀 다소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 국채금리가 갑자기 튀거나 아니면 단기 국채금리가 뭐 튀거나 이럴 경우에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상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관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파월이라도 뭐 굳이 뭐 우리가 바칠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기대가 있었던 것은 다른 연준 위원들이 그런 기대감들을 좀 내비쳐서 그랬던 건데 파월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교통정리를 좀 해줬고요. 그런 뉘앙스라고 하면 5월 FOMC 금리 인하 쉽지 않겠는데요. 6월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죠? 조금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죠? 맞습니다. 뭐 일단 CME 페드 가치상에서는 3번 정도 뭐 이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한 3번 정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 달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경기 지표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 건 있는데요. 간밤에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물가도 CPI 들어오고 지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좋은 게 좋아서 좋은 거냐, 이게 이 지점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고민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있던 거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제조업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는 뭐예요? 구별 좀 해주세요. 소프트 데이터는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심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매 담당자 분들한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좋을 것 같아. PMI 같은 거. 그렇죠. PMI 같은 거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제 관세 우려가 있으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서베이 기반의 PMI 데이터 자체는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하드 데이터는 결국 실질적으로 뭐 소매 판매액이라든지 뭐 산업 생산액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소프트 데이터 부진이 하드 데이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는 견조합니다. 어제 소매 판매액도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좀 됐고요. 그러면서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GDP 나우 하면서 이제 1분기 GDP 전망치를 예상을 하는데 기존에는 마이너스 2.8%를 예상을 했다가 여기 마이너스 2.2%로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드 데이터가 나쁘지는 않다 정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제 파웰 의장께서도 하드 데이터가 아직 망가지는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금리 관망 이런 입장을 내놓으신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사실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뭐 관세 정책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기댈 만한 게 기업들의 실적인데 실적도 말씀하신 데이터처럼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 안 좋을 거 아니야라는 게 반영될까 봐, 그죠? 걱정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당장 뭐 지금 H20 이런 거 손실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빅테크들 실적은 어떨까요? 또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실적 자체는 뭐 1분기 당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쁠 거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으로 봤을 때 관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2025년 S&P 500 기준 컨센서스로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11% 전망치는 한 4%까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대한 전망치 가이던스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시장에서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거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낮추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영해서 더 이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다 보면은 뭐 주가도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주식 네.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이제 예봉이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뒤로 물러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태도도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고, 데이터 기업 실적 앞으로 나올 거 부진하고. 그럼 뭐예요? 기대할 만한 게 뭐가? 물론 이제 나정원 의원님 책임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기대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 거는 금융시장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사실 금융시장 관점에서 주식시장,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기 한 시점이 작년 7월 11일이거든요. 그때가 딱 고점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공교롭 때도 그 트럼프 피격 사건, 그때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영웅으로 부각이 되면서 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작년 7월부터 코스피 주가는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뭐 연말에 뭐 정치적 이슈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많이 반영했다라는 점이 사실 큰 호재이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인 네. 거죠. 선반영했다. 그렇죠.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중국은 어제 경제지표 발표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중국도 이게 사실 좀 뭐 땡겨 쓰고 밀어내기 수출로 해서 좋아진 거냐, 아니면 정말 내수 회복으로 인해서 진짜 좀 좋아지는 거냐, 중국의 경기 상황도 궁금해요. 우리랑 영향이 또 있어서요.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십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GDP 1분기 GDP가 5.4% 네. 성장을 했는데, 이걸 나눠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1분기에 소매 판매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효과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밀고 있는 뭐 이구환신이라든지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조금 이렇게 진작시키는 정책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 소비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가 아무래도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는 조금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되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에 앞서서 조금 미국 쪽에서도 땡기기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많이 밀어내는 그런 수출을 보여서 수출 성장률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5.7%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관세가 진짜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봤을 때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 쪽에서 이런 성장률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재정 정책을.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를 편성을 통해서 조금 내수를 더 추가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마 지방 쪽에서 공연을 하면은 공연 행사에 따른 소비가 이렇게 진작되는 효과가 좀 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중국이 이런 소비 부양책을 쓴다면은 뭐 당연히 연초에 있었던 뭐 IT 뭐 이구환신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이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한한령 예술도 조금 이렇게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공연 입장에서 중국 네.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한국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나 콘텐츠나 그렇죠. 중국에 대한 그 우리의 수혜도 정말 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중국이 부각하면서 우리가 팔았던 거는 굴삭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아, 두산 그렇죠. 인프라코아 뭐 네. 이런 걸로 이제 했다가 다음엔 그런 게 산업재가 아니고 화장품류, 소비죠, 그렇죠. 이런 거로 네. 갔다가요. 지금은 이제 중국 내에서 또 화장품 같은 게도 많이 쫓아오니까 쫓아올 수 없는 컨텐츠, 네, 뭐 엔터 이런 그죠? 이런 쪽으로 중국에 관련된 그 우리 기업들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금통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고민들이 좀 있겠죠, 한국은행에. 그다음 때 이거는 뭐 환율 때문에 성장률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군요. 성장률 전망을 한은에서도 어떻게 할까 했는데 1.5% 밑으로 봤습니다. 당초는 한 1.8 정도 뭐 이 정도 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외국 금융기관들은 뭐 1.3, 1.0, 뭐 어디는 0.8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담들이 있네요. 오늘 금통위 얘기나 뭐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한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리를 2.75%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5월쯤 아니면은 뭐 하반기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조금 인하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아무래도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위로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자체는 뭐 지금 아침에 보니까 1,410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할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수를 이제 진작해야 된다는 거는 뭐 사실 여야가 모두가 합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뭐 일단 대선 전에 일단 10조 아니면 12조 이 정도까지의 추가 경정을 편성을 해서 내수를 부양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통화정책까지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은 그래도 이 부진한 내수를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조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이에 따른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긴 하지만 바닥을 잡고 그래도 올라가는 국면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투자 전략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내수를 오히려 봐야 된다. 내수 관련주를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략 좀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2분기가 4, 5, 6인데 4, 5를 지나고 있고 또 사실은 뭐 5월 되면 뭐 떠나라 이번엔 사라 뭐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2분기 전략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섹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는 2, 3분기는 좀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가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더라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작년 고점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작년 7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서 굉장히 많이 관세 우려, 정치 불확실성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오히려 관세 리스크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았던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낮아져서 밸류 매력도도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조금씩 이제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미리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말씀드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부양책,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요. 추가 경정이 10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내수가 다시 반등했을 때 갈 수 있는 업종인 뭐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업종도 조금씩 담아둬야 된다라고 저희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하면요. 중국의 모멘텀으로 아까 이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좋게 보셨고 우리의 어떻든 경기 부양으로 뭐 내수, 유통이나 음식료 플러스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와 상관없는 업종들보다는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오히려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머닝 시장 전략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